안녕하십니까. 초보자를 위한 기계도면 보는 법 배우기 이도윤 강사입니다. 기계도면을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 도면의 기초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기계도면 보는데 기본기가 다져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도면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요. 자, 우리 제도. 자, 제도라는 말은 도면을 작성하는 거죠. 자, 도면을 작성하는 건데, 자, 기계제도라는 말은, 자,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 모양과 구조, 치수, 정밀도, 가공 방법, 재질, 투상법 등을, 자, 일정한 규약에 따라서, 자, 선,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하여, 도면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제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죠. 제작하기 위해서. 자, 일정한 규약에 따라. 자, 그 일정한 규약이라는 게, 자, 대한민국은, 자, 이제 한국산업규격이라고 해서요. 자, KS 규격을, 자, 이 표준 규정으로 해서 따라가고 있죠. 네, 거기에 추가로, 이제 국제표준화 규격에, 자, ISO 규정도, 같이 따라서, 이제 일정한 규약으로 책정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규격도 갖다가 쓰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 일본의 그 옛날에 이제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하면서 자, 과거에 자, 이제 JIS 일본 산업 규격 자, 얘를 좀 차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었죠. 자, 어쨌건 자, 지금은 이제 한국 산업 규격 자, 한국 산업 규격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다른 나라의 규격들을 조금씩 갖다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다른 나라의 규약들. 자, 얘네들도, 자, 일단, 이 명칭은 대충 알고 있어야겠죠. 자, 이 국가의 첫 이니셜이기 때문에, 뭐, 외우는데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은, 자, BS, 자, 브리티시죠. 독일은 DIN, 자, 도이치. 미국은 안시, 자, 아메리칸, 그죠? 자, 일본 했고, 자, 스위스는, 자, 스위즐란드. 예, 뭐라고요, 이걸? 다음부터 요 철자. 자, 그다음 프랑스. 자, 프랑스. 자, F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충, 자,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KS 산업 규격을, 자, 무조건 모든 산업에 적용을 하나의 규정으로 막 해버리면 서로 매치가 안 되는 게 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기계 제도는 KSB, 자, KSB 규약을 주로 따라서 이제 제도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통칙, 자, KSA 기본 통칙까지 자, 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도면의 크기, 자, 도면의 크기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1, 자, A2, 자, 여기 제일 큰 거 A0, 처음에 자, 이만한 게 A0. 자, 그래서 A0의 거의 절반이 A1, 자, A1의 거의 절반이 A2, 자, A2의 거의 절반이 A3, 자, A3의 거의 절반이 A4죠. 뭐 절반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큰 규격의 루트 2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자, 자, A 계열 용지 크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자, 그래서 A0부터 자, A4까지, A4에서 A0까지. 자, 이 규격은 자, 우리 도면을 그린다라는 사람들은 자, 이 규격들은 완전히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A4 규격 원래 이제 뭐 제도와 상관없이도 거의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긴 쪽으로 종이를 이렇게 긴 쪽으로 놨을 때, 자, 이 넓은 쪽이 긴 쪽이 자, A4는 297mm라는 얘기고요. 자, 짧은 쪽이 자, 210mm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속칭 얘기하기를 자, 29.7cm,
자, 21cm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A4 용지 크기만 알고 있으면 자, 나머지 용지들은 예, 전부 다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기는 해요. 자, 원칙이 있죠. 자, 원칙, 자, 원리라고 하죠. 자, 원리가 있죠. 자, 여기 297. 자, 각각의 종이의 긴 쪽의 값이, 자, 제일 밑에는 아니고, 자, 다음 크기, 이제, A4보다 큰 크기, A3로 갈 때, 자, 짧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짧은 쪽으로. 자, A3도 마찬가지. A2로 갈 때, 자, 짧은 쪽으로. 자, A2도 A1으로 갈 때, 짧은 쪽으로. A1도, 자, A0로 갈 때, 짧은 쪽으로. 자,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죠. 자, 그 다음, 자, 짧은 쪽의 숫자가, 자, 이제, 그 다음 크기 종이로 갈 때, 긴 쪽으로 가면서, 자, 곱하기 2가 되죠. 자, 여기 297도 곱하기 2 해서 594가 되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자, 420은, 자, 여기로 내려갈 때, 자, 곱하기 2가 아니라 여기에 더하기 1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짝 다르죠. 자, A1은 자, 594가 이렇게 갈 때 마찬가지. 자, 곱하기 2에 더하기 1이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자, 우리 자, 용지 크기 자, A4 용지 크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 나머지는 예, 금방 다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자, 물론 자주 쓰는 도면의 크기가 자, A2에서 A4까지인데 자, 그 중에서도 A2에서 A3를 많이 쓰는데 자, 요 사이즈는 숫자를 아예 외우고 있는 게 편하긴 하겠죠. 자, 그리고 얘네들 도면을 그릴 때 자, 우리 최소 여백은 이제 10을 줘요. 자,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 도면 그릴 때 안쪽으로 자, 여백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얘가 이제 도면의 윤곽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왼쪽 여백. 자, 이 왼쪽 여백은 자, 이제 도면들을 보관할 때 여러 장 도면을 이제 보관할 때 자, 이쪽에 이제 철을 해서 보관을 할 때도 있고 자, 옛날 도면 같은 경우에 자, 뭐 아니면 네, 철을 하지 않고 그냥 자, 여러 장을 그냥 겹쳐서 보관을 할 때 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왼쪽 여백을 자, 철하지 않을 때는 자, A2까지는 자, 똑같이 그냥 10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A1하고 A0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20이 되는 거예요, 20이. 자, 그런데 이제 철을 할 때는 자,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자, 도면이 이렇게 그려져서 자, 이쪽에 이제 25만큼 자, 여백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철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 큰 도면을 이제 보관을 할 때, 자, 이 큰 도면 그대로 보관하려고 그러면은, 그 보관하고자 하는 공간도, 예, 뭐, 좀 적절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A4 사이즈로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해요. 자, 접어서 보관을 하는데, 자, 표제란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자, 표제란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자, 위쪽으로 해서 보관을 한다. 라는 얘기를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자, 이제 도면의 양식. 자, 도면의 형식, 양식. 뭐, 양식이라고 해야겠죠. 자, 조립도가 먼저 있죠. 자, 조립도는, 자, 모든 기계 요소가 조립되어 있는 전체 그림이다. 자, 그리고 주요 부품의 그 조립 개수. 개소가 이제 개수죠. 자,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조립도를 통해서, 자, 그 해당 기계 장치의 특징이나, 자, 기능을 알 수가 있고, 자, 나아가서는, 자, 조립 작업의 순서도 알 수가 있다. 자, 조립도에는 기계 장치의 크기를 나타내는 치수, 자, 움직이는 부분의 동작 범위를 나타내는 치수, 자, 다른 기계 등과 연결되는 부분의 위치나 형상 치수 등을 자, 기입을 한다.
자, 근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치수를 기입을 안 하기도 해요. 자, 잘 한번 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오죠. 자, 일품 일엽식 도면. 자, 다품 일엽식 도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일품 일엽식 도면이라는 건, 자, 한 개의 부품을 한 장의 도면에 그리는 방식이다. 자, 뒤쪽에 그림이 있어요. 좀 이따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품 일엽식 도면. 자, 여러 개의 부품을 한 장의 도면에 그리는 방식이다. 자, 부품의 수가 적은 간단한 기구나 부품의 관련을 대조해야 할 때 편리하다. 자, 이 다품 이력식 도면이, 자, 요 과정을 이제, 여러분이, 자, 수강을 하고 나서, 이제 기계제도 기능사, 뭐, 기계제도 산업기사, 뭐, 이 기계기사, 일반 기계기사, 뭐, 설계기사, 뭐, 이런 거를 만약에 자격증 시험을 친다라면, 자, 그러면 그런 시험들에는 네, 사용되는 도면이, 자, 그려야 하는 도면이 다품 이력식 도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좀, 네, 구분해서 설명을 해놨고요.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조립도는 이 상태예요. 이 각각의 부품들, 자, 각각의 부품들을 이렇게 조립을 해놨다고요. 자, 그리고서 이제 전체 사이즈, 자, 전체 사이즈, 뭐,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리프트, 들어 올려서,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럴 때 위치가 변경이 됐을 때, 예, 리프트. 자, 리프트가 들어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치수. 자, 이런 걸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자, 얘는 스몰잭이라는, 자, 부품이다. 자, 여기서 이제, 네, 한번 보시면, 자, 요 겉에 얘가, 자, 종이 크기인 거죠. 겉에가 종이 크기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중심 마크라는 애예요. 중심 마크. 자, 그래서 가운데를 알려주고 있는, 자, 중심 마크. 자, 그래서 용지의 중심에서, 자, 선의 굵기는 0.5mm다. 자, 뭐, 보통 0.5나, 자, 혹은 뭐, 자, 요즘 그 기계 제도 쪽, 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그 큐넷 시험에서는요, 자, 얘를 0.5나 뭐 0.7 정도,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치수에 보니까 뭐예요? 자, 조립도의 치수는, 자,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를 잡으면 되는가를 알 정도로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를 파악하는 용도인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조립도는, 자, 각 부품의 조립 상태를 알고, 자, 부품명을, 자, 대조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뭐, 이런 목적인 거죠. 자, 앞에서 봤던 표에서 나왔던 이 철할 여유. 자,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윤곽선. 자, 이제 여기 도면에 요 테두리가 되는 요 선을, 자, 윤곽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 뭐 0.5 이상, 자, 0.7 정도 해요. 자, 특히 뭐 시험 같은 데는 이제 0.7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 자, 여기 이제 얘가 부품란이라는 표고요. 자, 얘가 이제 표제란이라는 표인데, 자, 표제란은 이제 도면의 이름, 도명을 적는 거고, 자,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뒤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부품란은 이제 각각의 부품. 자, 그래서 여기 1번이, 자, 얘잖아요. 자, 2번이, 자, 얘고요. 자, 3번이, 자, 얘죠. 자, 이렇게 뭐, 나눠서, 자, 품명 이렇게 적어 놨고요. 자, 이 품명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 아무튼, 자, 요게 부품란이에요. 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일품 일엽식 도면이라는 게, 자, 이런 거예요. 자, 부품 하나만 이 하나의 도면에, 자,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죠. 이 제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건,
자, 요 치수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말로 써놨죠? 자, 이걸 이제 주서라고 해요, 주서. 자, 주서 혹은 뭐 주석, 주석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 처음부터 예, 이 깊이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자, 아무튼 일단은 이런 형식이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자, 마찬가지 여기도 부품란. 자, 여기 표제란. 자, 이게 표제란이에요. 자, 계속해서 자, 이제 다품 일업식. 자, 다품 일업식이라는 건 자, 여러 개의 부품을 하나의 도면에 이렇게 그린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다품이 일업식인데 지금 여기는 치수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 원래는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다품 일업식 도면에서는 자, 각 그림의 위치나 배치를 생각하여 자, 균형을 맞춰 놓는다. 자, 공간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세 개 작다고 막 이쪽에 자, 몰아서 이렇게 그려놓으면 자, 이쪽이 텅 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테러죠, 테러. 자,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균형 있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고. 자, 마찬가지 여기 표제란, 자, 여기 부품란, 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자, 앞에서 봤던 그 설명 나왔던 그 조립도 자, 일품 일업식, 다품 일업식, 자, 이렇게 그림으로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자, 계속해서 자, 표제란과 부품란. 자, 표제란이 저 오른쪽 밑에 있었죠. 자, 그래서 표제란은 도면의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자, 윤곽선에 접하게 그린다. 자, 표제란에는 자, 도면 관리상에 필요한 내용, 그 다음에 가공 제작에 필요한 내용을 자, 기입을 한다. 그래서 그 도면 관리상 필요한 내용, 가공 제작에 필요한 내용이 뭐냐? 자, 이제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자, 그래서 자, 도면 번호. 자, 그 다음에 도면의 이름, 도명.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에 이제 그린 사람이 자, 어디 소속이냐? 혹은 어느 업체 사람이냐? 그 업체명을, 소속명을, 혹은 학교 같으면 학교명을, 뭐 학원 같으면 학원명을 자, 적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설계를 한 사람. 자, 설계를 한 사람. 그 기획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제도한 사람. 직접 그린 사람. 그죠? 자, 그 다음에 도면이 제대로 됐는지 예, 검토를 한 사람. 검도자. 자, 그 다음에 이 도면을 이제 이 가공 현장에 자, 이 도면으로 이제 작업을 해라. 라고 이제 승인을 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면을 자, 작성을 한 자, 날짜. 자, 그 다음에 얘 척도. 자, 척도는 이제 뒤쪽에 또 설명이 나올 거고요. 자, 투상법. 자, 투상법 이제 다음 강의에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자, 부품란. 자, 부품란은 자, 오른쪽 자, 위 구석 혹은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표제란 위에 그린다. 자, 그림이 뒤에 나올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표제란하고 딱 붙여서 자, 위쪽에 이렇게 자, 부품란을 그리기도 한다고요. 자, 다시 자, 그래서 부품란은 자, 도면의 오른쪽 위 구석에 그리던가 혹은 오른쪽 아래에 표제란 위에 그린다. 자, 부품란의 형식도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자, 크게는 표제란과 옆너비가 같은 것이 좋다. 자, 그래서 부품란에는 자, 부품을 그렸으니까 각 부품의 품번이 있어야 되겠죠. 부품 번호. 자, 각 부품의 품명,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부품들이 뭘로 만들었느냐? 나무로 만들었느냐? 쇠로 만들었느냐? 쇠로 만들었으면 어떤 쇠로 만들었느냐? 뭐 구리로 만들었느냐? 뭐 강철로 만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개수. 자, 나사를 이제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걸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이 나사 하나만 써가지고 조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막, 뭐 10개를 쓸 수도 있고, 5개를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개수가 표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규격. 자, 규격이 이제 어떤 사이즈 얘기하는 거죠. 자, 무게.
자, 뭐 각 부품의 자, 무게, 그 다음에 공정, 자, 어떤 공정을 거쳤다. 자, 그 다음 비고란에는 그 밖의 것들. 자, 이렇게 자,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자, 도면을 그리는 목적이 뭐예요? 자, 도면을 그리는 목적 자체가 자, 이 제품을 혹은 이 물건을 자,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계획하고 구상하는 단계가 이제 말하자면 도면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직접 만드는 사람이, 가공하는 사람이 그 도면을 보고 그 도면에 맞게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어떤 개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 일정한 규격을 가지고 자, 만들 수 있도록 이 가공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면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놨죠. 자, 부품란이 자, 이렇게 자, 오른쪽 위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 품번, 자, 품명, 재질, 자, 수량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그다음 밑에가 이제 표제란 자, 도명이 들어갔죠? 자, 도번, 뭐, 회사 같으면은요, 뭐, 어떤 회사 이니셜에, 뭐, 다시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작성 날짜, 다음 척도, 자, 투상법, 자, 검도,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고요. 자, 아까 잠깐 또 보셨지만, 자, 요 표제란 위에 부품란이, 자, 바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자,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 뭐예요? 자, 다품 이력식이죠? 다품 이력식. 자, 다품 이력식 도면이다. 자, 계속해서, 자, 이제 축척에 대해서, 척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척도라는 게, 자, 현척이 있고요. 축척이 있고요. 자, 배척이 있고요. 자, NS가 있어요. 현척이라는 건, 자, 도형의 크기를, 자, 실물과 같은 크기로 그리는 것. 자, 그래서 앞에 숫자가 실제 도면의 크기, 그 다음에 뒤에 숫자가, 자, 실물, 물체의 진짜 크기요. 자, 그래서, 자, 현촉은 이게 1대 1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축척. 자, 축척은 도형의 크기를 자, 실물보다 작게 축소해서 그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자, 앞에가 도면 크기라고 했죠. 뒤에가 자, 물체, 실물의 크기다. 그래서 자, 앞에 이 도면에서 보면 자, 척도가 이렇게 1대 3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앞에가 도면의 크기고 자, 뒤에가 자, 실제 물체의 크기다. 그러니까 3 크기의 물체를 자, 1 크기로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그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이거는 뭐다? 축척이다. 축척. 자, 이거를 전체적으로 척도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큰 물체를 작게 줄여서 그리는 거를 축척이라고 한다. 자, 반면에 이제 배척이 있죠. 자, 배척은 도형의 크기를 실물보다 크게 확대해서 그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뭐 얘가 자 5대 1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 크기의 물체를 자 5배로 키워서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물체를 그대로 그리려면 굉장히 이제 힘들거나 뭐 가공하는 사람이 보기가 힘들다. 자, 그럴 땐 5배로 키워서 그린다고요. 자, 여기에 배척. 자, 그 다음 NS. 자, NS는 자 빌에 의해 그려지지 않은 도면. 자, not to scale. 자, 그러니까 뭐 딱 일정하게 몇 대 몇이다 뭐 이렇게 안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실제 물체 크기는 1인데 자, 얘를 70% 크기로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70%는 0.7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1대 0.7인데 자, 이런 축척은 쓰지 않는다고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자, 척도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사용하는데요. 자, 보통은 여기 1란, 자, 1란에 있는 요 축척을 주로 써요. 자, 1란에 있는 자, 이 축척을 주로 쓰고요. 자, 이제 2란에 있는 경우는
이제 부득이한 경우,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자, 1란에 있는, 자, 요 축적. 1대2, 1대5, 1대10, 1대20, 1대50, 1대100, 1대200. 반대로, 뭐, 2대1, 5대1, 10대1, 20대1, 50대1. 자, 이렇게, 자, 1란에 있는 척도를 주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척도가 어떤 거다. 척도가 어떤 거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이제 도면을 이제 내가 그리려고 할 때, 자, 이제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제일 바깥에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자, 그린다는 얘기죠. 자, 캐드에서 도면 영역을 설정한 후 이 선은 지운다. 그러니까 종이 크기로 그리는 거예요, 여기는 보통. 그래서 이제 A3 용지 같으면은, 자, 가로가, 자, 어떻게 돼요? 420이 되고요. 자, 세로가, 자, 297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요 사이즈로 사각형을 그려놓고, 자, 이 그려진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안쪽으로,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축소해서 복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축소해서 복사해 놓은 요 선을, 자, 도면의 윤곽이라고 해요. 도면의 윤곽. 그래서 윤곽선은 아주 굵은 선. 아까 앞에 도면 예시 그림에서 여기 0.5 이상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보통, 자, 0.7 정도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시험 기준으로 한다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0.7 정도로 한다. 자, 그리고 요런 애들이 중심 마크다. 중심 마크다. 자, 얘네가 있어야, 그래, 이제 어떤 도면을 그릴 때, 그 어떤 도면들을, 그러니까 다품 이력식 같으면 여러 개 그려놓은 다음에, 자, 위치를 잡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중심 마크. 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얘가, 자, 표제란이고, 자, 이거는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자, 이 수험번호 란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는, 자, 이거는 이제, 자,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 요만큼이 표제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이, 자, 부품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얘네를 보통 통틀어서 그냥 표제란이라고 해요. 얘네를 다 통틀어서. 자, 그래서, 자, 표제란 여기 작품명, 도면명, 자, 척도하고 각법. 자, 이렇게 들어갔고, 자, 부품란에 이제 부품 번호, 부품명, 자, 재질, 수량, 자, 그리고 비고. 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자, 이 표제란이나, 뭐, 부품란이나, 뭐, 혹은 요 수험번호란이나, 이 바깥에는 이렇게, 자,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바깥쪽은, 자,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안쪽의 선들은, 자, 안쪽의 선들은 좀 가는 선이죠. 자, 안쪽의 선들은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선들의 굵기를, 자,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자. 자, 문자도 여기 이제 중간 굵기의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제가. 자, 문자도, 자, 이제 굵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자, 근데 문자의 크기 자체는, 자, 이 뭐 굵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문자는 이제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 이 문자의, 자, 이 높이. 자, 문자의 높이가 문자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적어놨죠. 캐드에서는 도면 영역을 설정한 후 이 선을 지운다. 자, 그래서, 이 바깥에 얘는 종이 크기에 종이 크기. 그래서 나중에 이 선은, 자, 실제 그릴 때는 이제 지우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도면에서는, 자, 요렇게 이제 도면이 그려지는 거겠죠.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했던, 자, 이 도면의 윤곽. 자, 그리고 이 중심 마크. 자, 그리고 여기 표제란, 부품란. 자, 얘네 세 개가, 자, 도면의, 자, 기본 요소예요. 그러니까 도면이라고, 자, 이제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자, 도면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게, 자, 얘네 세 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면의 윤곽, 중심 마크, 자, 얘는, 자, 밑에 있는 애는, 예, 부품란, 표제란을
통째로 합해서 자, 표제란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자, 이걸 도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강의에 우리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자, 점차 익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